자, 이번 시간은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인수분해를 왜 하냐 이거지. 자, 이유에 대해서. 자, 인수분해라는 것은 왜 하냐.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합이나 차로 이루어진 다항식을 곱으로 나타내는 거지. A 곱하기 B. 이와 같은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인수분해다. 근데 왜 곱의 형태로 나타내냐면 분석 가능 이렇게 쓸게요. 분석 가능. 그러니까 곱한 게 0이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A가 0 또는 B가 0 곱한 게 0보다 크다. 이것은 부호가 같다. 부호 일치. 그러니까 부호 일치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경우가 역시 두 가지죠. A가 0보다 크면 B는 0보다 작아야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B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내면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해야 될 일이죠. 자, 첫 번째, 공통 인수 찾기야. 공통 인수 찾기. 공통 인수 찾기라는 게 뭐냐? 자, 예를 들어 볼게. ax 더하기 bx 이 두 항의 공통 인수는 x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x를 묶어주면 a 더하기 bx 이렇게 더하기가 곱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공통 인수가 보이면 그것을 분배 법칙을 거꾸로 돌리는 거죠. 이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공통 인수를 뽑아서 이렇게 묶어준다. 공통 인수 찾기. 공통 인수 찾기가 이렇게 너무 간단해서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때로는 치환을 해서 공통 인수를 뽑아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그건 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공식이야. 공식.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공식이 조금 늘어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공식은 5개 정도뿐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곱셈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만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 공식. 또 a의 세제곱 플러스 3a 2개 b 하나 3a 하나 b 2개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여기가 마이너스죠.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얘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다. 또 볼까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얘는 a 마이너스 b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얘는 a 플러스 b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자, 그 다음 요 두 개 곱해준 거 있잖아. 요거 두 개 곱으로 표현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a의 4제곱 플러스 a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얘는 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 문자가 3개 3차. 이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인수분해. 이 정도 공식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요 5개? 5개는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 변형까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요 2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쓰이고 거의 안 쓰여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복이차식의 인수분해. 복이차식의 인수분해는 일단은 복이차식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 어떤 x의 제곱이 이렇게 복수로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을 말하는데 2차, 4차, 6차 이런 식들의 표현으로 된 식을 복이차식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치환하죠.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푼다. 얘는 간단해요. 그래서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2 라지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라지 x 플러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원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복이차식에서 조금 주의할 게 있어. 뭐냐면 인수분해가 복이차식이 안 될 때가 있어. 위에 같은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요게 이제 공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역시 복이차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한다고 a의 제곱을 라지 a로 치환하고 b의 제곱을 라지 b로 치환해.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a의 제곱 플러스 라지 a 라지 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을 변형해 주냐면 이렇게 변형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의 차의 형태로 우리가 식을 변형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 자 봅시다. 자 a의 제곱 플러스 여기를 2배로 만들면 완전 제곱이 되겠죠.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냥 줄 수는 없잖아. 빼줘야지. a, b 여기가 빼기가 된다는 게 중요해. 이렇게 빼기가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완전 제곱이 되죠. 어떻게?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 되고 이쪽은 원상태 a, b를 a의 제곱, b의 제곱으로 돌려주면 얘는 a, b의 이런 형태가 돼.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돼서 여기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a 한 번은 더하고 우리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있고 한 번은 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a와 라지 b를 원상태로 돌려주면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돼서 위에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알겠죠? 복이차식의 인수분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게 치환한다 기억합시다. 근데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변형해 준다.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제곱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게 여기 완전 제곱을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면 안 되겠어? 만약에
이 식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a의 제곱? 여기 완전 제곱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되잖아요.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렇지. 이것도 완전 제곱이 되는데 얘와 동일한 식이 되기 위해서 여기는 플러스 3ab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제곱, 여기가 이제 완전 제곱 되고 얘도 이제 완전 제곱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안 된다. 고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복잡한 식의 경우. 복잡한 식의 경우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볼 텐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한다. 내림차순 정리. 이렇게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아. 그런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식을 변형을 하면 어떻게 식을 바꿔야 될지 보여. 문제를 통해서 볼게.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거는 고차식의 인수분해. 고차식의 인수분해. 고차식의 인수분해인데 2차까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2차까지는 인수분해가 그냥 다 돼. 그 멜빵 공식을 이용해서 다 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하죠. 근데 이제 고차식 3차 이상의 식을 고차식이라 하는데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정리를 이용합니다.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식에서 썼던 거를 예를 들어도 괜찮아. 자, 이런 거야. 봐봐. 자, 우리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3차로 되어 있는데 너를 인수분해하고 싶어. 이와 같은 경우는 뭐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데 공식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어떤 식이 이제 3차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감마 이렇게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개의 세제곱의 꼴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 번 괄호가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인수정리를 쓴다는 게 이런 거야. f 알파를 넣으면 이게 이제 fx라고 그러고 f 알파를 넣으면 0이 되니까 여기서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 구해준 다음에 얘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2차를 구하고 그러니까 몫을 구한다는 뜻이지. 몫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2차는 우리가 또 인수분해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한다. 이건데 그러면 이 알파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지. 그 알파를 찾는 방법은 인수정리에서 이야기했을 거야. 얘를 전개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서 상수항에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항의 약수를 정수 범위 안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에서는 이 식에서 1의 정수 범위까지 찾아주는 거지. 1과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러면 이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서 0이 되잖아.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0이 됐어?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게 인수정리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써보자. 그러면 1, 3, 3, 1 개수 써주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 그대로 내려와 1 곱해서 올라가 마이너스 1 더해줘 2 곱해서 올라가 마이너스 2 더해줘 1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차를 1차로 나눠서 얘가 2차 몫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식으로 써주면 x 플러스 1 인수로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는 또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결국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정리 조립제법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